여러분께서 제가 갈 길을 정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 주십시오. 저한테 당선되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 증오와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할 사람 이재명, 여러분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삼축 체제는 현재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원점 타격, 타겟 타격도 있고 나중에 대량 응징 보고 이 두 가지가 하나에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해서 두 가지 단계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지도자가 군 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더 힐이라고 하는 그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 저자는 국제 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에서 게재된 글입니다.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11일 열린 대통령 선거 2차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힘당 윤석열 후보 간 한반도 전쟁 문제를 놓고 벌였던 공방 내용입니다. 이 후보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일 컬럼의 메시지를 언급하자 윤 후보가 해당 컬럼 필자를 엉뚱한 이야기나 하는 것으로 유명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메신저를 깔아뭉개고 업신여겼는데요. 메시지를 방어할 수 없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적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에 난데없이 모욕을 당한 더일 컬럼의 작성자인 최승한 일리노이주 종신교수가 뒤늦게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최 교수는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들이우다라는 제목의 컬럼을 쓴 필자입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9일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게재된 컬럼을 통해 한반도의 주요 4대 요인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 발발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최 교수가 주장한 4대 요인이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외 미군 재배치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공백,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는 바이든 정부의 무능,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 등 무장력 신장,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대북 선제 타격 입장 등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위험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는 14일 최 교수의 방방문을 인용해 두 후보 간의 토론이 한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튼튼히 할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제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이어져 매우 실망스럽다며 제가 국제정치학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면 윤 후보를 돕는 한국 정치학자들은 어떤 수준의 학자들로 보고 계신지 윤 후보께 여쭤보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돕는 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업적도와 논문 인용지수가 저보다도 높은 분이 있는지 팩트체크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정치인들 중에서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편가르기와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충고까지 했는데요. 한편 최 교수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릴 수준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육군장교 출신으로 2004년부터 일리노이대에서 국제관계와 한국 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2004년부터 교수로 활동 중인 그는 논문 58편의 책 4권을 저술하는 등 학문적 업적도 23, 논문 인용지수 2014로 탁월한 성과를 보유 중인 실력자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석자 교수의 연구 실적과 비교하면 그의 학문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한반도 안보 전문가로 알려진 여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10, 논문 인용 지수는 460입니다. 그러니까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맞는 거죠. 윤석열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엉뚱한 이야기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매도한 건데요. 매사가 이 모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면 모조리 적이 되는 거죠. 이게 그의 한계이자 인식 수준입니다. 윤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아무 생각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며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반대하는 언론중재법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느닷없는 태세전환이 모두를 어리둥절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그의 정체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제 기자협회에서 제안한 무슨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용이 뭔지도 제가 명확히 모르겠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허위 기사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언론 시스템 하에서 지배구조 바꾼다고 뭐 나아집니까? 그리고 지배구조 바꾸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어디? 현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상의 중위 중과실 책임을 기자한테 지우는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기자에게 네 기사가 허위 아니라는 걸 네가 입증해라. 그러려면 취재원을 들이대야 되잖아요. 그죠? 취재원 보호가 안 되면은 권력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기자한테 제보를 하겠습니까? 언론 중재 절차라는 것이 준사법 절차인데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갈등 사안이어서 더 이상 이게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 왜곡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기도 할 수 있는 기자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요. 그런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그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뭐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을 하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막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징벌적 네.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진실에 맞게 일면에 썼으면 일면에 똑같은 크기로 보도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이 있겠고 그걸 만약에 피하고 계속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는 상당한 그 배상 책임과 여러 가지 제재가 따라야 한다. 12일 윤 후보는 대형 언론사가 소송 하나로 파산하겠냐마는 소형 언론사가 무책임하게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다고 자신의 언론관을 드러냈습니다. 소위 잘못된 기사 하나면 언론사 파산까지 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이는 윤석열 족발 사건이 벌어진 민폐 열차를 타고 호남으로 이동하는 열차 내에서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앞장서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크게 모순되는데요. 그는 지난해 여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려 하자 입법 독재, 정권 연장 수단, 군사정부의 사전검열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하는 등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정책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 안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하며 확실한 책임을 주면서 취재원 보호와 보도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후보는 미국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 허위기사 하나로 회사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그만큼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을 때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며
원칙은 사법 절차고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언론 중재와 같은 준사법 절차다. 그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긴 소위 언론개혁 법안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데요. 수시로 말을 바꾸니 이제는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입장으로 돌변한 걸까요? 윤 후보가 소형 언론사를 콕 집어 강조한 그 배경에는 본부장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추적 보도한 열린공감TV와 같은 매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 해석이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어떤 그 무엇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의 논리가 참으로 신박한데요.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라는데 500원을 걸겠습니다. 코로나19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선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선열들을 찾아뵙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선열의 뜻을 이어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는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 정쟁이 계속될지 성장이 회복될지 분열과 증오로 싸울지 평화와 통합의 세상이 될지 정치보복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갈지 아니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깊은 책임감, 정말로 큰 무게를 느낍니다.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동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